안녕하세요. 벨포인트 의원의 대표원장 박정렬입니다. 제가 필러 시리즈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이마 미간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또 이마 미간 볼륨 시술을 도대체 왜 하냐? 이마가 우리가 어릴 때는 뼈 위에 덮인 지방층이 꽤 도톰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애기들 보면은 이마가 이렇게 동그랗게 빵글해요. 이제 그 지방이 이렇게 통통하게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 이마에 있는 지방이 점점 빠져요. 그래서 이 굴곡 나왔다 들어갔다 이마 쪽이 다시 나오는 이런 굴곡이 잘 그대로 보이게 되고, 이제 제가 많이 상담하다 듣는 말이 있어요. 여기 V자 모양으로 굴곡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쪽에 있는 미간 근육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미간 근육이 이제 아주 간략하게 하자면 이제 V자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쓰면 주름이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튀어나오고 이제 근육적으로는 보여요. 근데 그게 지방으로 근육이 잘 덮여 있다면 이게 안 보일 것이, 지방이 점점 감소하니까 근육 모양이 그대로 보이는 거다. 좀 한마디로 짧게 정리하면 우리 얼굴도 노화의 과정에서 피부가 얇아지고 지방이 빠지는데 이마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이제 미간도 같이 다루기로 했죠. 이마와 이제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여기도 꺼져요. 이쪽 부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굴곡이 지게 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게 지방이 잘 연결돼 있던 부분에서 여기 근육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또 뼈 모양으로 쏙 들어가고, 또 인상을 쓰면서 여기 주름이 선이 잡히는 게 여기 딱 겹쳐서 여기 악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곳이 약간 넓은 고랑처럼 이제 패인 분들이 점점 중장년층부터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큰 고랑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거기 부위도 이제 필러로 좀 채울 수가 있다. 이제 또 시술 방법 얘기를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이마 볼륨을 우리가 시술한다. 그럼 제가 위치 따라 달라요. 뭐 꺼진 디자인에 따라서 어디에 제가 이제 구멍을 내고 시술할지는 다른데, 예를 들면 이쪽에 구멍을 내고 시술을 한다. 그럼 이쪽에서 피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볼륨이 필요한 곳에 필러를 이렇게 펼쳐 놓게 된다. 그때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바늘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 피가 엄청나게 터지겠죠. 그래서 이 끝이 막혀 있는 캐뉼라로 시술하는 게 아주 이제 중요한 방식이 되고, 그래서 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꺼져 있다면 저는 주로 가운데쯤에서 구멍이 냈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짜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느 층에 넣을 거냐도 우리가 또 중요해요. 이마와 미간을 같이 엮어서 하는 제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둘은 아주 초위험 부위다. 제가 맨날 필러의 최악은 실명이 맞아요 라고 하는 것에서 빈도수가 꽤 높은 통계적으로 부위가 바로 진짜 이마와 미간. 이 두 부위는 이 시술 방식도 중요하고 어느 층에 시술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볼까 합니다. 뭐 해부적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맥이 두 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두 쌍, 바깥쪽으로 두 쌍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정말 그 혈관에 필러가 딱 뚫고 들어가서 필러가 짜진다. 아주 강한 압력으로. 그럼 정말 최악으로 치명이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너무 무서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에 여러 층이 있어요. 1층 이제 표피와 진피라고 그냥 할 수 있는 층, 그리고 2층 이제 피하지방층, 뭐 3층이 어떤 근육층, 또 4층이 다시 깊은 피하지방층, 그리고 5층이 그냥 뼈, 골막 위, 이렇게 정도를 크게 이제 우리가 분류하고 의사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때 필러 시술이 되는 층은 주로 2층이나 4층에 하게 되는데, 그쪽에 꼭 혈관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갈 때 주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이제 단면으로 보면은 뼈 닿는 깊은 층에 있다가 좀 위쪽으로 올라와서 그 뒤로는 약간 2층, 얕은 층으로 쭉 간다는 게 어떤 통계적인 이론이고, 그래서 이 어느 특정 영역 위쪽에서는 깊은 층에다 시술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거예요. 2층 이렇게 얇게 하고 있으면 혈관을 터트리고 골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저기 4층, 5층 바로 위에 시술을 하게 되면 뼈를 긁듯이 골막에 하게 되면 그쪽은 상대적으로 혈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외에도 깊게 하는 게 또 여러 장점이 있어요. 모양도 예쁘게 나온다. 심지어 이제 이마 필러를 할 때 제가 가끔 보는 최악의 케이스들은 너무 얕은 데만 시술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놨는지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제가 보톡스 시술을 하려고 이렇게 손을 옆에 댔는데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럼 저 속으로 생각하지, 이거
같은 층에 누군가 시도를 했구나. 이걸 어쩌냐.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뭐 제가 말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다 그냥. 또 이제 디자인적인 거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마 필러 디자인에서 제가 중요시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1번. 이제 측면에서 볼 때 이 굴곡이 아주 자연스럽게 살짝 나온 정도만 하는 게 좋아 보인다 라는 생각을 제가 1차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문제가 되던 거 있어요. 뭐 벨루가라 하든 막 박치공룡이라 하든 이걸 너무 많이 이렇게 내놓는 경우는 사실 이제 얼굴의 밸런스를 깨트린다. 제 생각은 이제 자연적으로 그런 정도의 볼륨을 가진 얼굴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또 보면 뭔가 시술을 했구나, 근데 좀 어색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다음 2번은 주변을 같이 보아야 한다. 이마에 볼륨 시술을 했다 하면 이마와 인접한 부분, 콧대도 꼭 같이 봐야 돼요. 요 라인과 잘 이어지는가. 콧대가 너무 낮은데 이마만 잔뜩 볼륨을 넣으면 콧대가 너무 또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거예요. 자신의 컴플렉스가 부각될 수 있다. 그런 시술은 적절하지 않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 이마 옆쪽에 관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계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마만 시술을 하겠다고 여기만 앞에 내놓으면 또 관자가 꺼져 보여요. 관자가 꺼져 보이는 그 자체도 약간 늙어 보이는 노화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마 볼륨을 해서 젊어 보이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자를 신경 쓰지 않고 밸런스가 깨지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거나 어색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어떤 제품 쓰냐 이 얘기도 해볼게요. 제품별로 이 선호하는 그게 있어요. 주비던 볼룩스란 게 있고, 제일 딱딱하다. 그리고 주비던 볼루마가 있고, 그 다음 단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부드러운 식으로 내려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볼루마 정도를 씁니다. 이제 턱 끝과 코끝에 쓰는 것처럼 볼룩스로 너무 단단하게 이제 그런 제품을 고르게 되면 넓게 고르게 펼쳐놔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뭉치고 단단하게 격차가 질 수 있어요. 이마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매끈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부분 이렇게 경계가 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걔네가 뭉쳐있고 외부 힘에도 잘 움직이지 않고, 콧대와 턱 끝에는 아주 좋은 성질이지만 이마에서는 뭐 적절하진 않다. 하나 정도는 내려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볼루마를 저는 주로 시술하고 있고, 용량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이마가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니까 도대체 용량이 얼만큼 들어가나요?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대략적으로는 정말 특이하게 아주 극히 일부만 꺼져서 그 연결만 살짝 이으면 되는 정도는 그럼에도 2-3cc예요. 거의 제가 볼 땐 대부분 1cc만 해도 되는 경우는 없어요. 생으로 처음 하는 이마에서 디자인하는 정도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하는 기준으로는 못해도 한 5cc는 돼야 뭔가 꺼진 데도 좀 넣고 살짝의 앞볼륨을 줄 수 있는 정도가 5 정도 된다고 보여요. 누운 이마는 많이 들어가면 막 8cc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8cc만 들었을 때 놀랄 수 있지만 누운 이마에선 그게 많은 양도 아니에요. 그래서 용량도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콧대가 조금 낮으면은 효과를 보기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마 필러를 맞았을 때 효과가 제일 좋은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콧대가 꽤 이미 높은 분인데 이마 볼륨만 낮은 분이면 당연히 역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마 볼륨을 적당히 줘도 상대적으로 콧대가 그렇게 낮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거지만 이마가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여기 윗곡선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잘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한번 쏙 들어갔다가 다시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 경우엔 그 딱 중하단 그 사이만 채우면 돼서 그게 모양이 잘 나와요. 받기도 좋으시고 비용도 덜 들고 모양도 괜찮게 나온다. 근데 이제 누운 이마가 있어요.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곡률이 좋은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그냥 누워 있어요. 뒤로 이렇게. 그러면 이 이마는 어느 정도 볼륨을 만들려면 이렇게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용량도 많이 쓰이고 이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것도 막 쉽진 않다. 눕지 않을수록 그래서 받기 좋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정리할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필러 시리즈에서 얼굴 많이 다뤘고, 이제 지금 뒷부분으로 이마와 미간을 다룬 것은 얘가 좀 위험 부위이기 때문에 저도 좀 후순위로 다뤄볼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마 필러 또 왜 하냐, 우리 얼굴에서 이마에 어떤 노화가 찾아오냐, 콧대와 뭐 관자와의 관계, 이런 얘기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이 정도를 이제 들어두시면은 이제 내가 시술을 받기 전에 이렇게 찾아보시거나 또는 상담 받기 전에 뭐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기에는 이 정도면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